안녕하세요. 비커밍 크루 이혜원입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승무원 면접을 보고 난 후에 후회하는 것들 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제가 2016년부터 승무원 강사 생활을 해오면서 느낀 것은 합격자분들과 불합격자분들의 면접 후의 리액션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강생분들께서 면접을 보고 난 후에 저에게 연락을 주셨을 때 수강생분들의 리액션을 보면 어느 정도 결과가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합격자분들은 서류 전형부터 시작을 해서 실무 면접, 임원 면접, 그리고 최종 면접까지 여러 단계의 면접을 거치면서 중간중간 저랑 면접을 보고 난 후에 후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대체적으로 근거 있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오늘은 면접관이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본인은 이렇게 답변을 했고 꼬리 질문은 이렇게 나왔는데 이 꼬리 질문은 최근까지 준비를 했던 거라 이 꼬리 질문을 받았을 때 너무 기뻤다 등 근거 있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불합격하시는 분들의 후기는 후기라기보다는 후회에 가깝습니다. 이미지를 신경 쓰지 못하고 답변을 하기 급급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을 받아서 얼어버렸다. 너무 긴장을 해서 준비했던 답변을 잘 하지 못했다. 더 준비를 했으면 보여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등등 후회에 가까운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이미지를 신경 쓰지 못하고 답변을 하기 급급했다라는 내용은 평소에 많은 질문을 다루면서 연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답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에서 답변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기에 질문을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머리가 복잡해지면서 그때 본인의 이미지는 전혀 신경 쓰지 못했던 거예요. 이때 면접관이 느끼는 것은 그냥 혼자 주절주절 하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이렇게 답변을 하게 되면 면접관과 교감을 하는 느낌을 줄 수가 없습니다. 면접관도 사람이기에 지원자가 면접관에게 답변을 주입시키는 방식으로 답변을 하게 된다면 지원자들에게는 끌리지가 않게 됩니다. 면접관도 지원자와 대화하고 교감한다는 느낌을 받아야 지원자에게 마음이 열리고 시선이 빼앗기기 마련이니까요. 이에 반해서 합격을 하신 분들은 그동안 이 질문을 수도 없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질문을 받았을 때 답변은 자다가도 나올 정도로 정리가 잘 되어 있고 한쪽 두뇌로는 본인의 표정과 이미지를 계속 생각을 하면서 면접관과 교감을 하게 됩니다. 그 짧은 찰나에 엄청 영리하게 대응을 합니다. 이런 지원자들을 면접관이 뽑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내에서 실무를 할 때 딱 이런 상황이거든요. 기내에서 돌발적인 상황이나 승객의 질문, 요청 등등 다양한 상황이 벌어지는 현장 속에서 교감을 하는 서비스를 느끼게 해야 하는데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얼굴이 굳고 대처 능력이 떨어져 보이면 그 항공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관은 교감한다는 인상을 주는 영리해 보이는 지원자에게 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을 받아서 얼어버렸다. 이 내용도 앞서 말한 내용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결국 준비가 부족하고 무슨 답변을 해야 할지 두뇌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몸도 얼고 얼굴도 얼어버리게 됩니다. 얼어버리는 지원자를 면접관이 보면 이 지원자는 기내에서도 이렇게 얼어버리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항공사 면접에서는 기출 문제에서도 나오지만 도대체 이런 질문을 왜 하지? 라는 당황스러운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군만두가 좋나요? 찐만두가 좋나요? 집안일을 어떤 거를 잘하세요? 어릴 적에 별명은 뭔가요? 평소에 좋아하는 음식은 있으세요? 등등 면접관이 그런 뜬금없고 당황스러운 질문을 왜 할까요? 이런 질문은 대체로 정답이 없는 개인적인 생각을 듣고 싶은 질문입니다. 이때 면접관이 그 정답이 없는 질문을 하면서 100점짜리 정답 들으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정답은 아니더라도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보기 위해서 했을까요? 이것도 객실 승무원이 기내에서 일하는 현장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기내에 탑승하는 승객들이 객실 승무원에게 정답이 있는 요청만 하진 않습니다. 때로는 들어드리지 못하는 난감한 요청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무례한 요청도 하시는 답이 없는 상황이 꽤나 많습니다. 그럴 때 대처를 잘하고 못하고는 승객 입장에서의 만족도는 천지 차이가 납니다. 면접관은 그런 센스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합격하시는 분들은 이런 당황스러운 질문이 들어왔을 때조차 능글맞고 스무스하게 대처하는 준비까지 하고 계십니다. 이외에도 후회하는 점은 너무
긴장을 해서 준비했던 답변을 하지 못했다. 더 준비를 했으면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었을 텐데 아쉽다. 답변을 너무 짧게 해서 답변에 깊이가 없었던 것 같다 등 이런 다양한 후회들은 결국 준비가 부족했다로 기결이 됩니다. 요즘에 객실 승무원 공채가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만큼 지원자들도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다른 직업에 비해 꽤나 높은 편에 속해 있습니다. 그 높은 경쟁률 속에서 합격하시는 분들을 보면 특별히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합격자는 누구나 모방하고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합격자들을 따라하지 않아요. 합격자들은 영리하게 노력을 합니다. 긴 시간이든 짧은 시간이든 미리 준비를 해놓습니다. 본인이 준비하는 속도가 빠르고 정리가 빠른 사람들은 몇 달 동안 혼신의 힘을 쏟아서 준비를 한 뒤에 항공사의 공채를 기다렸다가 뜨자마자 낚아챕니다. 그리고 준비의 속도가 느리신 분들은 본인이 느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수년간 꼼꼼하게 준비를 해놓습니다. 아이돌을 덕질하듯이 객실 승무원이라는 직무를 덕질을 해서 자나 깨나 그 생각만 하고 걸으면서도 준비하면서 준비량이 꽤나 방대합니다. 자나 깨나 연습을 했기 때문에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한쪽 뇌로는 답변을 하면서 또 다른 한쪽 뇌로는 이미지 관리를 하면서 면접장에서 면접관과 교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불합격자들의 대부분은 벼락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객실 승무원 공채에 100명이 지원을 한다면 그 중에 50명 이상은 벼락치기를 합니다. 갑자기 제주항공 공채가 떴네? 자소서 내용은 뭐지? 이렇게 자소서 제출 마지막 날까지 갈팡질팡하다가 벼락치기를 하듯이 제출을 해놓고 제주항공 회사에 대해 알아볼까? 면접 때 뭘 물어보려나? 등등 벼락치기로 끝내려고 합니다. 벼락치기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운이 좋아서 1차, 2차는 합격을 할 수 있지만 최종 면접까지 합격률은 매우 희박합니다. 최종에 가까워질수록 임원진들의 눈에는 다 보이거든요. 최종에서는 벼락치기를 한 지원자와 준비를 빠삭하게 한 지원자는 숨길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보입니다.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돌 연습생 분들을 보면 새벽까지 잠 몇 시간 못 자고 하루 종일 트레이닝을 하고 노래, 춤 연습을 수년 동안 합니다. 이런 연습생들은 데뷔를 할지 못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수년간 정말 연습을 열심히 하는데 기내에서 수백 명의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객실 승무원의 직업을 갖고자 하는데 과연 벼락치기로 될까요? 아이돌이 태어날 때부터 아이돌로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수년간 연습하고 갈고 닦으면서 본인을 메이킹해서 무대에 데뷔를 하듯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객실 승무원으로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승무원이 되려면 승무원 연습생처럼 많은 시간을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서 면접 준비를 치열하게 열심히 해야 데뷔, 즉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승무원 준비생들이 많아지고 예전보다 경쟁률이 더 높아져서 승무원 공채가 쉽지는 않지만 합격자들을 모방하고 따라하면 승산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 수강생분들 중에서 합격하신 분들의 대부분이 처음에는 거의 불합격을 했었습니다. 그 뒤로 기존 합격자들의 모방 이상으로 따라하신 분들이 결국에는 좋은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승무원 준비를 함에 있어서 무성한 소문에 흔들려서 멘탈 약해지지 마시고 마음을 강하게 잡고 올곧게 나아가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